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 첫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 사회문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는 큰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올려서 좀 볼게요. 자,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인데 우리 교재로 치면은 이게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인데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쉬워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연현상은 말 그대로 비 오고 눈 오고 뭐 이런 현상 말하는 거죠. 근데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들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자,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면 자연현상이고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면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뭐 인간의 의지, 의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가치. 자, 여기도 인간의 의지, 의도를 뭐라고? 가치. 그래서 어떤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가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도와 의지가 개입되어서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몰 가치성, 자, 몰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없다. 그래서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서 몰 가치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어서 가치 함축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자연현상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 뭐 존재법칙, 인과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밑에서부터 볼게요. 밑에서부터. 자, 자연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보편성이다. 보편성. 보편성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 자, 물은 언제나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고 0도씨에서는 얼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편성이라고 해요. 보편성. 근데 이제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편성도 가지지만 자, 뭐도 가진다? 특수성도 가진다. 특수성이 뭐냐면 구별되는 성질을 우리가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구별되는 성질. 전자칠판 처음 쓰는 거라 뭐 익숙치 않아서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특수성은 구별되는 성질이에요. 자,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어떤 특성이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나타나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일본 사회도 그렇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행사를 하죠. 그 행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행사는 사실 인류의 되게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어디서든 언제든 거의 있었던 문화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문화 현상이 되게 공통적인 특성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일컬어서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역시 상황과 뭐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특수성.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보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혼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각양각색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구별되는 성질을 지닌다.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나고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더불어서 특수성도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보편성이 나타나니까 언제 어디서나 똑같죠? 그래서 법칙 발견, 예측이 용이합니다. 자, 근데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칙 발견,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살펴볼 것은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인데 자, 이 필연성과 확실성입니다. 필연성과 확실성. 뭐 필연성과 확실성은 그냥 의미를 같게 보시면 돼요. 자, 필연성이 뭐예요? 반드시 뭐뭐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물을 가열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필연성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개연성은 필연성과 이제 대비해서 외워두시면 좋은데 개연성이라는 건 뭔가 관련은 있는데 꼭 그것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노력과 성공 사이에서는 필연성이 있다. 이렇게 우린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가 존재한다?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무슨 원리가 지배한다? 확률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대신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이 올라갑니다. 확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연현상 또 지배하는 법칙은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과법칙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법칙이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이나 바람직한 가치들이 있죠. 그런 걸 추구하는 목적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현상은 존재법칙,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내는 존재법칙이 있고요. 이 존재법칙이라고도 하고 이걸 사실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존재법칙, 사실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문화현상은 당위법칙,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 사회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당위법칙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규범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뭐 내용 이제 다 봤죠? 그리고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통제된 실험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반복 재현이 쉽고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 그래서 반복 재현이 어렵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뭐 밑에 내용은 그냥 뻔한 얘기니까 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요 주제에 관한 것은 항상 1번으로 등장합니다. 1번으로. 우리 문제풀이 순서는 2018학년도부터 6월, 9월 수능, 또 19학년도 6월, 9월 수능, 20학년도 6월, 9월 수능 이렇게 살펴보면서 경향성의 변화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볼 문제는 저기 2018학년도 6월 모평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 2018학년도 6월 1월 모평입니다. 한번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자, 밑줄 친 기억 리을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자, 여기 보시면 새끼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의 가치가 당연히 개입되어 있지 않죠. 그냥 멧돼지의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자연현상. 여러분 항상 이렇게 쓰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그냥 눈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풀 수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구분해서 써주시고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여튼 새끼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기자 왈. 자, 그 이유는 어미 멧돼지가 데리고 있던 새끼를 독립시키는 시기이다. 데리고 있던 새끼를 독립시킨다. 이 멧돼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무슨 현상? 자연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사람들의 주거지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됐다. 자, 사람들의 주거지 개발. 주거지 개발 누가 합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이를 막으려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해야 된다. 자, 보존 누가 합니까? 역시 사람이 하죠. 이것도 무슨 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살펴보면 자, 뭘 가치적 현상인가? 자, 여러분 뭘 가치적 현상은 자연현상이라 그랬죠. 자연현상. 자, 그러면은 갑은 자연현상이니까 일단 요건 좋네요. 이 갑이 이렇게 몰가치적 현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 몰가치적 현상인가 물어봤으니까 자연현상인 걸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기억은 자연현상이니까 기억이 5가 되겠죠. 그럼 이미 갑은 틀렸네요. 그래서 갑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자연현상이니까 니은 맞고 디귿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이것은 X고 리을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이건 X고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갑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 보시면 당위법칙의 적용을 받는가? 당위법칙의 적용은 사회문화현상이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자연현상이니까 기억은 적용되지 않고요. 니은은 자연현상이니까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 리을이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을도 역시 답으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자, 병 보시면 확실성의 원리, 확실하다. 자연현상이죠. 물은 가열하면 반드시 끓을 수밖에 없다. 자연현상, 기억과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사회문화현상. 그래서 이건 두 개는 X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병이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무도 한번 볼게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가? 자, 이건 무슨 현상?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 니은은 아니고 디귿, 리을만 되겠네요. 요건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X. 정도 안 되고 자, 요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연구할 수 있는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연구할 수 있는가? 그냥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현상 우리 경험할 수 있죠?
햇볕이 쨍쨍하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런 거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지금 입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이나 자연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도 되고 자연현상도 되기 때문에 모두가 O를 해야 될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쉽죠? 1번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1번 문제 나오면 그냥 가볍게 껌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월 문제를 봐야겠죠? 자, 이 경향성의 변화를 여러분 살펴보는 거예요. 자, 9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니은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질문. 자, 감기약에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거. 자, 감기약 먹는 거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거 무슨 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몸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이 내재되어 있다. 자, 우리 몸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대요. 자,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의지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거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에도 뭐 블라블라가 있다. 뭐 나머지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질문과 답변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A 질문을 보니까 자, 기억, 사회 문화 현상에서는 예하고 자연 현상에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 질문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 현상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셔야겠네요. 자, B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니은 자연 현상이 예하고 사회 문화 현상이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질문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1번 당위 법칙이 적용되는가? 자, 이런 거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죠? 당위 법칙은 무슨 현상? 사회 문화 현상입니다. 근데 A의 사회 문화 현상 들어갈 꼭 골라야 되잖아요. 벌써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아까 배웠던 거 그냥 다시 상기하는 용입니다. 존재 법칙이 적용되는가? 존재 법칙 자연현상이죠. 동일 조건에서 동일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걸 동일률이 지배한다 그러는데 동일률이 지배하는 거, 확실성이 지배하는 거 무슨 현상?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 4번 가치 판단이 가능한가? 자,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치 함축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원리. 자, 열심히 노력하면 100% 성공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B는 자연현상이고 A는 사회문화 현상을 골라줘야 되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018학년도에 수능은 과연 어떻게 나왔는가? 자, 이건 2018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1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 늘 1번 문제로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기억 리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지어 이동한대요. 자, 철새가 이동하는 거. 철새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하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새가 이렇게 이런 V자 모양으로 막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지어 이동한다. 이거는 뭐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철새 자연의 현상이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 되겠고. 자, 근데 자신만의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막 이제 줏대 없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철새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 지칭. 이거 지칭은 누가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철새라는 말을 쓰지만 철새 이동 방식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대요. 그래서 한 연구팀이 그 철새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보면 위치와 속도, 날개짓, 횟수 등을 분석. 자, 여러분 분석은 누가 한 거예요? 분석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 여러분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뭐 어떤 이런 철새의 움직임. 자, 이런 거 그냥 잠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철새의 움직임. 철새의 움직임 여기까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요거는 자연 현상이죠. 근데 만약에 철새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낚시로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새의 움직임을 예를 들면 분석했다.
그래서 움직임이 아니라 분석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인간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이런 거 이제 낚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쉽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보진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석했던 요건 사회문화 현상이고 V자 대응으로 나올 때 앞선세가 만드는 상승 기류로 인해서 자,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앞선세가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생겨가지고 뒷세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인간 에너지 개입된 게 없고 그냥 철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예요? 자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자연, 사회, 사회, 자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기억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르는가? 기억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르죠. 좋네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니은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 현상도 그렇고 사회문화 현상 둘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럼 니은은 어쨌든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디귿 같은 현상은, 자, 디귿은 무슨 현상? 분석,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는가? 아까 얘기했지, 가치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세 개가 연달아 맞았네요. 자, 리을. 자, 리을. 자, 리을은 뭐예요? 자연 현상이죠. 자연 현상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항상 동일하다. 이 동일률이 지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일률이 지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이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다 맞게 표시한 누구? 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이렇게 잘 분석해 보시고 어떤 현상이지만 잘 보시고 그 특징에 따라서 자,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19학년도로 넘어갑니다. 2019학년도. 자, 2019학년도 역시 6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리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전염성이 강한 AI 바이러스는 체내에 침투한 뒤 세포에 붙어 폐사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올이나 이런 것들을 폐사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슨 현상? 자연 현상이 되겠죠. 이제는 뭐 굉장히 쉽죠. 아니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뭐 쉬워요. 그냥 쭉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니은. 이에 국내 연구팀은 SL이 조류 체내에 침투한 AI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감염을 차단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했다. 자, 여기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SL이 조류의 체내에 있는 AI 바이러스를 막아서 감염을 차단하는 거. 이건 SL이라는 SL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SL이라는 어떤 그런 뭐 물질이 있나 봐요. 이런 물질이 이제 체내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는 걸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죠. SL이라는 어떤 물질의 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SL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건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밑줄 그어진 것만 살펴보면 SL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서 닭에게 SL을 먹이면 AI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는 올리고당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 자, 역시 이것도 보세요. SL을 먹이면 SL의 올리고당과 AI 바이러스가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된대요. 이것도 뭐 우리가 배출시킨 게 아니라 SL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 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 보통 두 개 내거든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두 개 내는데 자연현상만 이렇게 3개 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두 개 이렇게 짝을 맞추진 않는구나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닭의 사료에 XL을 걷고 사육. 자, 사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육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육하는 것은 사람이 하니까 이것은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가치. 자, 기억은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인가? 가치 함축적이 아니죠. 자, 니은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항상 동일한가? 이것도 맞는 이야기. 자, 디귿 역시 자연현상이었죠.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있습니다. 특수성이 공존하는 건 아니고 특성이 공존하는 것은 사회문화현상이 그렇죠. 여기서 이건 틀렸네요. 자, 리을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르는가? 당위 법칙을 따르죠.
자, 그래서 갑을병정무 중에 XO, XO를 해준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XO, XO를 골라준 누구? 정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역시 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몇 월인가요? 자, 19학년도. 자, 2019학년도 9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리을의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뭐 굉장히 쉬워요. 자, 기억에서 화산에서 용암 분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용암 분출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 분출은 당연히 무슨 현상? 자연 현상이 되겠죠. 자, 정부는 용암 분출 거주민에게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누가 내렸대요? 정부가 지시를 내렸죠?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요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자, 또한 분출된 유독성 이산화황가스 흡입으로 인해 목과 눈, 호흡기 통증 유발. 자, 유독성 가스를 우리가 흡입함으로써 통증이 유발된대요. 뭐 이건 인간 의지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 정부는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자, 정부가 뭐 했어요? 발표했죠.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이건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두 개 나왔네요. 자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 같은 현상은, 기억 현상은 뭐예요? 자연현상. 니은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자,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 바로 벌써 정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 되겠죠? 존재 법칙의 지배, 자연현상.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인데, 디귿은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 가능한 건 둘 다 그렇죠? 둘 다.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둘 다 그렇습니다. 3번. 디귿 같은 현상은, 디귿은 무슨 현상? 자연현상. 리을은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는 무슨 현상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연현상이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될 리가 없죠. 4번. 리을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 기억은 무슨 현상? 자연현상.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돼. 확실성이 아니라 무슨 성? 확률성이죠. 확률성.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디귿, 리을 같은 현상은 기억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그러는데, 디귿이 근데 무슨 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고, 리을이 사회문화 현상이죠. 기억은 자연현상. 가치 함축적은 사회문화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디귿이 껴있으니까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역시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노화 방지나 한계 수명 극복을 기대. 여러분, 자, 기대까지 밑줄이 거져 있죠. 자, 기대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방지나 한계 수명 극복에 대한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자, 이제 남자분이 얘기하는데, 장수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슬 구조의 변화를 역시 또 뭐 했다? 발견했다. 사람들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사슬 구조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면역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거는 뭐 인간의 의지 개입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면역 구조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조절 능력이 질병을 예방한다. 이것도 역시 그 물질의 그냥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슨 현상? 자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 디귿 리을은 자연 현상. 자, 보면 기억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인데 니은 같은 현상도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 그래서 달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 말이 안 되죠. 일단 1번은 나가리입니다. 자, 2번. 니은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자, 리을 같은 현상, 자연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보편성이 강한 건 무슨 현상? 자연 현상이죠. 근데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이거 틀렸고. 자, 디귿. 자, 자연 현상은 니은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존재 법칙하고 사실 법칙 무슨 현상의 특징이죠? 자연 현상의 특징이죠. 자연 현상의 특징.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자, 디귿 같은 자연 현상은 니은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리을 같은, 자, 4,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리을은 자연 현상,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근데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 기억, 니은, 리을과 같은. 자, 기억, 니은은 사회문화, 리을은 자연현상인데, 디귿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는 뭐예요? 사회문화 현상이죠.
근데 여기 보면 리을 자연현상이 껴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수능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020학년도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자 6월 1번 문제입니다. 뭐 역시 계속 비슷한 유형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사회탐구,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이한 문제들은 계속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두려울 거에 하나도 없죠. 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미세먼지 경보가 그렇게 뭐 많이 발령되진 않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작년 문제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다. 자, 이거는 발령하는 건 누가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고, 니은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거나 먼지에 흡수돼 가시거리가 감소합니다. 자, 가시거리가 감소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자, 무슨 현상?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은 습도가 높을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대기 중 오염물질이 수분을 흡수해 미세먼지가 증가. 자, 미세먼지 증가하는 거. 자, 이것도 뭐 오염물질이 수분을 흡수하는 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운전자들은 가시거리를 감안해. 가시거리는 눈에 보이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 운전자들이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자, 기억 같은 현상은 디귿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진짜 기억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 디귿은 무슨 현상? 자연현상.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이죠. 확률성.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 같은 현상은 자, 자연현상. 자, 리을 같은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 가치가 반영된 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그렇죠. 역시 틀렸고. 한번 디귿 같은 현상은 자, 자연현상은 리을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죠. 경험적 자료는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둘 다 그래요. 그래서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 4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니은 디귿. 자, 니은 디귿은 무슨 현상이에요? 니은 디귿은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그러네요.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구별되는 성질인 특수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 니은, 리을과 달리 니은은 자연현상,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는데 여기 니은 자연현상이 껴있으니까 얘와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자 9월 모평입니다. 자, 역시 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층권의 오존은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자, 자외선을 흡수한대요. 근데 여기 보면 오존이 흡수하는 거죠. 그냥 이건 자연현상이죠.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현상. 자, 니은 살균 작용을 오존이 한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죠. 자연현상. 디귿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오존이 이렇게 질병을 유발한다. 역시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현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일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은 예상 사람이 하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자연현상이 3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늘 2개 나오다가 이렇게 3개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기억 같은 현상은, 자, 기억은 자연현상. 니은도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2번. 니은 같은 현상은, 자, 이것도 역시 자연현상. 근데 디귿도 뭐예요? 디귿도 자연현상. 역시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특수성은 없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틀렸고. 3번. 디귿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 리을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네요. 빙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리을 같은 현상은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 니은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은 이제 자연현상이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지겹도록 나오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이건 뭐라고요? 자연현상도 그렇고 사회문화 현상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둘 다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5번. 니은, 리을 같은 현상은 니은은 자연현상이고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인데 자, 기억, 디귿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그냥 여기만 봐도 가치 함축적이다 그러는데 니은은 자연현상인데 가치 함축적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따끈따끈한 작년 수능 문제. 자, 2020학년도 수능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뭐 세 가지밖에 없죠. 기억, 니은, 디귿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흐르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대요. 자, 시간의 흐름 측정한 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사회문화 현상. 그 결과 고도가 낮아서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죠. 뭐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우주로 가게 되니까 뭐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막 다르게 나타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뭐 안 보신 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중력이 되게 큰 행성에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잠깐 작업하고 딱 올라왔더니 막 10년 넘게 막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 장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디귿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했다. 이 SF 영화가 그 인터스텔라 말하는 거죠. 인터스텔라. 그래서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 누가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죠. 사람.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 이거 자연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좀 정확히 써드려야겠네요. 자, 기억 이거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니은 자연현상, 디귿 사회문화 현상. 자, 기억 같은 현상은 니은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뭐야? 벌써 나오네. 그죠?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 니은은 자연현상, 당위 법칙, 규범 법칙, 사회문화 현상.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니은 같은 현상은 니은 같은 현상, 자연현상,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이죠. 확실성.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자연현상은 확실성, 확률의 원리는 사회문화 현상. 그래서 한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 기억, 니은과 달리. 근데 기억도 사회문화 현상이죠. 니은은 자연현상이지만. 그래서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이건 이 선지 자체가 뭐 그냥 아예 틀린 선지고. 자, 기억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인데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나죠. 보편성이 나타나는 건 뭐 일단 맞긴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뭐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나타나지만 보편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뭐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편성이 나타나는 건 일단 맞아요. 기억 같은 현상 보편성이. 니은 디귿은. 근데 니은은 이게 자연현상이고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인데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 근데 니은에서 특수성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은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기억 디귿 같은 현상은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 디귿도 사회문화 현상. 자, 니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연현상이 분명하죠. 인과관계가 맞으려면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가야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작년 수능 2020학년도 수능 1번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배우는데 여기가 하여튼 뭐 우리 사회문화의 가장 핵심 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계속 뒤에서 약간씩 변조해 가지고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이제 다음 단원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자, 먼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는 거시적 관점과 자, 미시적 관점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시적 관점은 이게 멀리서 본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미시적 관점은 어떤 거겠어요? 이제 가까이서 본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거시적 관점은 매크로라고 하고 미시적 관점은 이제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마이크로고 약간 이제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게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면 멀리서 보는 것이니까 뭐 예를 들면 나무와 숲을 비교해 보자면 거시적 관점은 나무를 보겠어요? 숲을 보겠어요? 거시적 관점은 숲을 보겠죠. 숲. 이제 숲을 보는 것이고 미시적 관점은 가까이서 보는 거니까 뭘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거죠. 나무.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또 표현을 하면 거시적 관점은 숲,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은 이제 구조가 아니라 더 가까이서 살펴보는 것이니까 어떤 개인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주로 구조를 보고 미시적 관점은 어떤 개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해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 관점은 여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조나 제도화의 측면에서 사회를 이해해보는 게 거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입니다.
거시적관 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론하고 갈등론이에요. 자, 기갈. 자, 먼저 기능론부터 좀 살펴볼게요. 기능론. 기능론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자, 사회 유기체설이 뭐냐면, 자, 유기체가 뭐냐, 유기체.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여러분 쉽게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체. 생명체. 사회는 살아있는 뭐와 같다? 생명체와 같다. 생명체와.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생명체의 특징은 우리 신체를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신체 각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고 각자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몸통은 몸통의 역할이 있고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각 신체 각 부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요거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기능론의 포인트인데 사회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팔과 몸통과 뭐 머리와 다리의 역할처럼 사회도 각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사회 유기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다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상호 의존적 관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어떤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사회 유기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럼 특정 부분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이 손목을 종종 다치곤 하는데 손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제가 이제 제대로 운동도 하지 못하고 수업할 때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사회도 어떤 특정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깨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회 각 부분들은 그래서 다 제 기능을 수행해서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론은 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가 어떤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생명체는 여러분 어때요? 급격한 변동을 하진 않죠. 그래서 비판을 뭐라고 받냐면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고 자 조화와 균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거는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해요? 사회에 힘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책에 교재에 있는 기능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살펴봤는데 제가 그냥 몇 마디만 좀 더 할게요. 보면 이제 기능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유기체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항상성이라는 걸 지닙니다. 사회는 항상성이라는 걸 지닌다. 항상성. 자, 항상성이 뭐냐면은 항상성은 우리 신체나 생명체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평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항상성입니다. 우리 체온 36.5도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나 이런 데 잠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손목 이런 데 종종 다칠 수는 있는데 또 시간이 좀 원래대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우리 신체라는 게. 생명체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멍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죠. 그런 게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자, 그래서 사회도 똑같이 항상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항상성이 뭐예요? 평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사회 문제 같은 것이 발생을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원래대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게 기능론의 생각입니다. 사회 문제는 그래서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회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성이 뭐라고요? 평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좀 연결해서 보면 사회 문제는 무슨 현상이다? 사회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다. 일시적. 곧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사회 문제는 일시적이다.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병리적은 무슨 말이냐면 병든 상태라는 거죠. 정상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 문제는 병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고 곧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자, 기능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조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이 기능론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안정을 지향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그와 비교해서 자, 이제 갈등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론 같은 경우는 기능론하고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갈등론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뭐 여러분 이런 건 적을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적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인간의 욕망은 어때요?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 뭐 인간의 욕망 무한하다고 많이 그러죠. 근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어때요? 재화는 어때요?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큰데 이 재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희소성을 지닌다 그래요. 희소성. 그래서 희소성을 지닌다는 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재화를 둘러싸고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투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투쟁. 갈등론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라는 건 굉장히 큰데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걸 둘러싸고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투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사라는 거야. 이게 인간사. 자, 그러면은 이 투쟁의 결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투쟁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투쟁의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겠죠. 그 한정된 재화를 가진 승자가 있을 것이고 그 한정된 재화를 갖지 못한 뭐가 발생해요? 패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는 뭐가 돼요? 승자는 지배층이 되는 거죠. 지배층. 패자는 뭐가 돼요? 피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우리 사회라는 것이 아까 기능론에서는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뭐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갈등론에서는 우리 사회라는 건 결국에 누가 만든 것이다. 지배층이 만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조라는 것이 어떤 평등하고 공정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라는 건 오로지 이렇게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갈등론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갈등론 이제 가서 다시 살펴보면 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에 관해서 희소가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아까 어떤 재화, 뭐 현대사회라고 하면 부와 권력 같은 게 되겠죠. 뭐 부와 권력 같은 걸 거예요. 부와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배분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서로 갈등 대립하고 있다. 이건 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립의 결과로 지배층이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상존, 서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과 대립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회적 희소가치가 늘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큼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구조나 제도는 결국 누가 만들었다? 지배집단이 만들었다. 그래서 강제와 억압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구조나 제도는 부정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정의하다. 자, 기능론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회제도나 이런 거는 다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예요. 기능론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갈등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다 지배층들의 이익을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부정의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역기능을 강조한다 그래요. 역기능. 역기능을 강조해요. 그럼 비교해보면 기능론은 뭘 강조하겠어요? 기능론은 순기능을 강조하죠. 순기능. 순기능은 좋은 기능. 뭐 예를 들면 기능론에서는 경찰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필요한 것이 경찰이다. 이렇게 이제 기능론에서는 얘기할 테지만 갈등론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것들 다 지배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역기능을 강조하는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갈등론의 시각이고요. 자, 좀 더 보면 그래서 갈등론도 역시 비판을 받습니다. 자, 조화와 균형을 통한 발전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너무 지배와 피지배로만 단순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하는 이런 어떤 문화나 전통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있을 텐데 너무 어떤 사회를 갈등적 구조로만 살펴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갈등론은 이렇게 어떤 대립과 갈등을 자연시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론은 주로 이제 진보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능론은 보수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거기 이제 기능론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자베르 경감 같은 사람이 기능론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제의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기는 경찰로서의 노력을 하는 거고, 또 학생들은 뭐 학생의 본분에 맞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혁명 일으키는 거를 자베르 경감이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죠.
반면 이제 학생들은 어때요? 지금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고 부정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과 열망을 폭발시켜서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학생들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갈등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 일단 살펴봤고, 자, 넘겨봐서, 자, 이제 잠깐 더 살펴보기 전에 어떤 관점 잠깐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데, 자, 기능론하고 갈등론의 관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가 이제 좀 중요한데, 자, 기능론에서 사회 규범을 이제 뭐라고 바라보느냐. 자, 사회는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자, 규범이 굉장히 필요해요. 규범. 자, 자, 기능론자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기능론자들의 고민의 출발은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조화롭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기능론자들의 어떤 고민의 출발점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 영화관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아도 우리는 사실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좀 조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능론자들의 첫 번째 물음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법과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법과 규범. 이 법과 규범을 우리가 또 뭐 했다? 지키기로 합의했다라는 점이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 규범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은 사회화, 여러분 사회화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에 전승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 좀 더 보면 이 사회화는 이 사회화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도 다른데 자, 기능론에서 사회화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지배적 가치를 전승한다 그래요. 지배적 가치를 전승. 기능론에서 사회화는 지배적 가치를 전승한다. 여기서 지배적 가치라고 해가지고 요거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틀려하는 건데 지배적 가치라는 게 지배층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갈등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배계급의 가치, 지배층의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지배적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라는 거예요. 지배적이라는 것은 이건 공유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가치다 이런 의미지 이게 무슨 어떤 지배층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배층의 가치를 강조하는 건 갈등론입니다. 자, 또 비교해서 볼게요. 그래서 갈등론은 자, 사회 규범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시 지배계급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범을 필요로 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사회규범 누가 만들었어요? 지배계급이 만들었어요. 갈등론에서는. 그래서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해서 형성이 된다. 자, 주의하실 점 또 있어요. 자, 기능론은 사회 전체 합의라 그랬죠. 근데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다 기능론이 아닙니다. 갈등론에서도 합의만을 쓸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지배층의 합의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지배층의 합의.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배층의 합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집단의 합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특정 집단. 이게 지배층을 특정 집단이라고 표현해가지고 특정 집단의 합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가 합의했다 이렇게 보면 기능론이고 그게 아니라 뭐 지배층이 합의했다 아니면 혹은 특정 집단이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갈등론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법이나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사회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갈등론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이제 이 사회화에 대해서 갈등론은 어떻게 보냐면 사회화에 대해서 자, 아까 기능론은 뭐라 그랬어요? 지배적 가치를 전승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갈등론에서는 이제 사회화를 어떻게 보냐면 이 지배 집단의 가치라 그래요. 지배 집단. 지배 집단이나 어떤 특정 집단, 지배 집단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파한다. 이렇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능론에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능론에서는 지배적 가치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지배층의 가치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라고 그랬죠. 갈등론에서는 뭐라고? 지배 집단의 가치라고 해요. 지배 집단의 가치. 이거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가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시험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어떤 사회 규범에 대한 관점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상상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시적 관점인데요. 자, 미시적 관점은 자, 뭘 보는 거예요? 아까 개개인을 본다 그랬어요. 개개인. 개개인을 보는 게 이제 미시적 관점입니다. 잠깐 좀 더 위로 올려볼까요? 개개인을 바라보는 게 이제 미시적 관점인데, 미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상상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 상상론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호작용이란 말도 좀 어렵고, 상징적이란 말도 어렵고, 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먼저 상호작용의 의미가 뭐죠? 자, 우리 사람들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해보면은 상호작용이라는 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쵸?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가지고 하는데 뭐 가지고 해요? 뭐 저처럼 이렇게 뭘로 합니까? 이렇게 말로 하죠. 말로 하고 또 뭘로 하냐면 이렇게 써서 하기도 해요. 뭐 카톡 같은 거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말로 하기도 하고 뭘로 하기도 해요. 글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또 할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몸짓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우린 세 가지 방식은 말, 글, 몸짓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 글, 몸짓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뭘 부여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부여. 그죠? 뭐 예를 들면 몸짓 뭐 이렇게 소나트라는 몸짓이 있다고 하면 이 소나트라는 몸짓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소나트처럼 너무 건전한 예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욕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죠. 애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이런 어떤 과일의 한 종류의 사과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상징적이란 말은 왜 있어요? 상징적은 뭐냐면 이 의미 부여하는 요 과정을 요게 상징화 작용이에요. 상징을 부여한다. 그래서 상징화된 말, 글, 몸짓을 가지고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또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의미 부여와 해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객관적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과정이에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 과정이에요. 주관적. 자,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야 맥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랑 이렇게 맥주 한잔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친구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 저기 보면 이거 뭐 당연히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맥주 한잔 하자 한 거는 뭐예요? 자, 사실 그게 맥주 한 잔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랑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의미잖아요. 맥주 한 잔에 제가 부여한 의미는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시간이 없고 뭐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그냥 맥주 한 잔만 먹고 뭐 한 10분 만에 집에 가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겠죠. 자, 그게 왜 그래요? 제가 부여한 의미,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는,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으로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맥주 한 잔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이나 글이나 몸짓에 대해서도 이 의미를 서로 부여하는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해석하는 것도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개개인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주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어떤 세계다? 주관적인 세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 보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썸 타다가 이제 사귀게 될 때 나는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나 의미 부여는 너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 보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입니다. 능동적 존재. 각각의 스스로 의미 부여하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잡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인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상황정의 기초에서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객관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일단 개인의 어떤 주관성과 의미 부여,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구조적 힘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사회 규범에 대해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동의해가지고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그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게 달라지면 그 규범이 가지는 어떤 사회의 역할이나 의미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 규범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하면 새로운 사회 규범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뭐 상상론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좀 더 그냥 약간 첨언을 해볼게요. 이건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리 프롬의 이제 유명한 책이 뭐냐면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 있는데요. To Have or To Be. 자, 우리나라에는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에리 프롬이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 방식이에요. 상호작용 방식. 그래가지고 에리 프롬이 연구했던 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과 자본주의 발전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동사를 많이 썼냐면 비동사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비동사. 자, 비동사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이다. 근데 자본주의 이후에는 사람들이 무슨 동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have 동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have 동사. have 동사는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한국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자본주의 이전에는 비동사를 많이 쓰니까 I'm sick, 난 아파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는 have 동사를 많이 쓰니까 I have a cold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감기를 가지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는 난 널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는 난 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런 have 가지다 이런 방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본주의 이전의 어떤 사람들의 뭐 편지나 잡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표현들을 분석을 해보고 자본주의 이후의 어떤 역시 표현들을 분석을 했던 이런 결과를 냅니다. 자, 그래서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거는 소유예요. 소유와 소비죠. 내가 이제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소비하는지 그걸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사회가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 표현들도 의미 부여하는 것들도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내는 나는 이래, 나는 뭐뭐야 라고 이렇게 비동사로 표현을 했던 반면에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 난 뭘 가지고 있어. 나는 뭘 가지고 있어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뭐 최근에 현대사회에서 뭐 이제 명품 우리가 좋아하고 뭐 외제차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에리 프롬은 그거는 이 자본주의 이후에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라는 건 어때요? 내가 이제 가진 게 내 가진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유로서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릴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떨어질까 늘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를 긍정하는 이런 어떤 존재적 방식의 삶을 회복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리 프롬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연구했던 걸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에리 프롬이 이렇게 연구했던 거는 자, 어떤 사회 구조를 먼저 보고 그 구조의 영향 속에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때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이 생활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분석을 시작해서 이러한 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일종의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오늘 여기가 이제 2단원 제일 중요한데요.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거시적 관점이 뭐가 있다고요? 거시적 관점. 자, 기능론하고 뭐가 있다? 갈등론이 있다 그랬어요. 자, 기능론은 사회라는 것은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는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고, 갈등론은 우리 사회라는 거는 지배층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시적 관점, 개개인의 어떤 의미 부여와 해석에 따라 사회를 이해해보는 거 미시적 관점이고, 요거는 무슨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그랬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그래서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기가해상.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문제풀이, 과연 문제는 어떻게 과연 나오는가? 문제풀이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